5일 국내 야구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즘에 형님들 뭐 국내 야구, 일본 야구, 미국 메이저 할 거 없이 다들 형님들 진짜 미쳤는데, 자, 오늘 첫 번째 경기 하나 그리고 롯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저께 형님들 롯데 자이언츠가 진짜 엄청난 경기를 했죠. 예, 어저께 박재엽이가 신인인데 3런 치고 자완 155km 선발, 홍민기가 확실히 자리를 잡으면서 아무도 예상치 못했던 그 경기. 롯데 나균한 독감설 있다고? 좋네요. 자, 그래서 어저께 하여튼 좀 진짜 좀 센세이셔널 그런 좀 경기가 펼쳐지긴 했고, 자, 오늘 형님들 나균한 선발입니다. 자, 나균한 올 시즌에 4.88, 홈에서는 4.44, 원정에서는 5.20, 별로 좋지 못하고, 그리고 하나 상대로는 올 시즌에 5.1이닝 2실점, 평균적으로 형님들 던진 경기가 한 경기 있습니다. 최근에 형님들 선발에서 실점을 많이 하면서 불펜 갔다가 다시 선발로 복귀를 했는데, 최근에 KT 전에 1이닝 무실점, 1.2이닝 무실점, 선발로 나왔던 경기는 5.1이닝 4실점, 5이닝 4실점 하면서 선발로서의 기록은 별로 좋지 못하고, 불펜 가서 살짝 휴식 취하고 조정하고 다시 올라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 시즌 나균한 형님들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얘가 62이닝 동안 73피한테 볼넷도 31하기 때문에 올 시즌 형님들 세부 기록도 그렇게 좋지 못하고, 최근에 실점도 엄청 많은 상태였다. 선발로 계속 진행했다고 해도 답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불펜 보냈다 왔겠죠. 자, 하나의 황준서, 얘는 형님들 그래도 이야기가 좀 다릅니다. 그래도 올 시즌에 선발 기회를 받은 경기에서 나름대로 형님들 밥값은 했고요. 6월 1일날 NC전에 5.2이닝 5실점 했던 경기를 제외하고는 5이닝 1실점, 5이닝 2실점, 3.2이닝 2실점 하면서 괜찮았고, 최근에 불펜으로 이동해가지고도 1.1이닝 동안 잘 던지면서 승리 거뒀고, 똑같이 양쪽이 불펜을 갔다 왔지만 안정적인 투구를 이어갔던 거는 황준서입니다. 나균환보다는. 자, 그리고 어저께 롯데자이언츠가 깜짝 승리 거두면서 좀 롯데자이언츠나 나균환이나 조금 숨은 실수가 있죠. 어저께 홍민기가 던진 경기 완벽 경기를 하면서 어제 경기를 이기면서 그나마 롯데는 괜찮기는 한데, 솔직히 선발 싸움에서는 저는 나균환보다는 황준서 쪽이 조금 더 안정되어 있다는 느낌이 들기는 합니다. 세부 기록 차이도 많이 납니다. 그 다음에 나균환은 안타 개수도 너무 많고 또 볼넷마저도 너무 많기 때문에 솔직히 나균환 형님들 믿기는 좀 쉽지가 않다. 진짜 어제 경기 안 잡았으면 자, 롯데 자이언츠 진짜 하나한테 수입당할 뻔했던 그런 시리즈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방망이 같은 경우에도 최근 5경기는 하나가 방망이를 잘 치고 있고, 어저께 롯데랑 하나랑 그렇게 방망이 차이가 많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박재엽이가 어저께 3런 홈런 친 거 빼면 하나랑 롯데랑 거의 뭐 비슷한 경기력으로 게임을 했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자,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롯데 자이언츠가 오히려 조금 더 불안하다, 저는 그렇게 조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준서, 그 다음에 하나의 불펜, 그 다음에 최근에 방망이, 어저께 기적적인 승리다. 오늘은 형님들 저는 하나 쪽이 조금 더 좋아 보이고, 자, 아까 전에 형님들 말했다시피 지금 나균환의 몸 상태가 100%가 아니라는 썰도 돌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하나 역배를 형님들 보는 게 맞다, 저는 그렇게 조금 느껴지긴 합니다. 어저께 형님들 그 홍민기랑 박재엽이 둘이서 캐리한 경기지, 기존의 경기를 뛰던 롯데자이언츠 선수들은 활약이 좀 미비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경기는 역배 보는 게 좀 좋아 보인다. 그 다음에 10.5 10.5 같은 경우에는 모르겠습니다. 이 나균환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 이 황준서 같은 경우에 5이닝 1실점 뭐 요 정도가 형님들 좀 기대치거든요. 5이닝 1, 2실점. 그래서 황준서 나름대로 자기 피칭하고, 오히려 나균환이 몸이 안 좋아가지고 롯데자이언츠가 불펜 돌리면 더 나을 것 같다는 생각은 좀 들어요. 10.5점이면 솔직히 좀 너무 좀 기준점을 많이 준 느낌이 있는 경기인 것 같아서 저는 요 경기 형님들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10.5점 언더. 근데 이제 언더보다는 그래도 하나 역배가 조금 더 저는 메리트가 있어 보이는 경기니까
역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하나 역배 정도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최근의 경기 흐름, 그 다음에 뭐 투수, 불펜 다 봤을 때 하나가 좋아요. 어제 경기가 솔직히 좀 기적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KT 그리고 기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기아 홈이죠. 예, 기아 홈 선발은 오늘 아담 올러. 자, 올러 같은 경우에는 제가 매번 말씀드리지만 원정보다는 홈에서의 피칭이 엄청나게 괜찮다. 올 시즌에 홈에서 2.60, 원정에서 4.03 던지고 있고요. 최근에 원정에서는 좋지 않았는데 역시나 홈에서는 피칭은 좋았습니다. KT 상대로 올 시즌 11이닝 동안 4자책점 방어율이 3.27, 엄청나게 뛰어난 피칭은 아니지만 그래도 홈에서의 올러는 조금 믿어볼 만하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자, 배재성입니다. 예, 군대 갔다가 전역 하자말자 뭐 쉬는 시간도 안 주고 그냥 바로 올려요. 예, 역시 이강철이죠. 예, 투수 갈아 못 떼는 거는 뭐 이만한 감독님이 없긴 한데 뭐 전역 해갖고 형님들 뭐 술 한잔 꼽을 시간도 없이 그냥 바로 선발. 뭐 2023년도 기록이니까 형님들 뭐 그렇게 이거는 많이 볼 필요는 없을 것 같고, 그래도 너무 형님들 빠르게 선발에 투입하는 게 아닌가. 그 더구도 홈도 아니고 원정인데 그런 느낌이 조금 있긴 합니다. 그 다음에 배재성이가 어쨌든 2년 전 기록이긴 하지만 광주에서는 형님들 기록이 많이 좋지 않았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제 KBO 1군에서 경기 감각을 유지하고 있던 아다몰로 쪽이 조금 더 안전해 보이고, 배재성은 조금 더 지켜볼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이 듭니다. 최근에 기아가 방망이가 형님들 많이 살아났고 경기력이 점점 안정되면서 가을권의 형님들 이미 들어왔죠. 예. 근데 오늘 또 홈에서 KT 상대로 2승을 거두고 수입전이긴 한데 KT에서는 배재성을 올렸고 오늘 또 올라오기 때문에 오히려 형님들 기아가 오늘도 수입 도전을 저는 해볼 수 있다. 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배재성이 어떤 피칭을 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그래도 형님들 리그를 계속 진행하면서 감을 잡고 있던 투수가 조금 더 괜찮을 것 같다.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KT 방망이 잘 치다가 광주로 넘어와가지고 갑자기 방망이 너무 못 치고 있어서 KT 방망이도 사실은 광주에서는 좀 믿을 수 없어서 저는 요 경기 형님들 기아 쪽으로 보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그리고 8.5점. 네, 8.5 같은 경우에는 기아가 솔직히 방망이를 잘 치고 있는 건 맞아요. 그 다음에 KT는 방망이가 조금 떨어지고 있고, 근데 양쪽 투수들이 솔직히 투수전을 펼칠 확률도 충분히 있죠. 그래서 형님들 언어버 형님들 건드리기가 좀 쉽지 않아 보이긴 합니다. 어제도 제가 기아 오버를 줬던 걸로 기억하는데 0.5 나는 바람에 형님들 이게 좀 아쉽게 됐는데, 언어버는 형님들 솔직히 좀 쉽지 않아 보이고, 오히려 이 경기는 형님들 접근하려고 하면 이 경기는 그냥 1.50 기아 뭐 정배 배당이 영 나쁘지는 않으니까 기아 배당 보고 전 기아 가도록 하겠습니다. 언어버는 형님들 좀 어렵네요. 어저께 저희 메인 조합에 기아 오버가 있었습니다. 근데 어저께 0.5 나는 바람에 어제도 조졌습니다. 씨발놈들 때문에. 그리고 내가 어저께 경기 막판에 KT가 충분히 형님들 오버를 낼 수 있었잖아요. 1점. 근데 또 KT에서 형님들 또 미친 짓 하는 바람에 결국에는 언더가 났어요. 하여튼 요 경기는 형님들 저는 기아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다음 경기 NC 그리고 LG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근데 LG도 어저께 치리노스랑 김노건 대결 봤죠 형님들? 이제 LG 이 새끼들도 못 가겠더라. 뭐 NC가 방망이를 잘 치는 것도 있긴 하지만 솔직히 LG 하는 것도 형님들 진짜 좀 역겹긴 하더라고요. 자, 오늘 LG 선발 최채응, 사실상 요 친구는 형님들 답이 없죠. 4경기 나와서 방어율이 9.39, 정말 안 좋습니다. 예. 최근에도 KT 상대로 2.1이닝에 6실점 하면서 좋지 못했고, 그 다음에 불펜으로 올라왔던 경기도 그렇게 좋지 못했어요. 그 다음에 뭐 이닝 대비 볼넷이 조금 있는 편이고, 최채영은 형님들 별로 좋아 보이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신민혁이가 나름대로는 6이닝 꾸역꾸역 막으면서 경기를 잘 끌고 왔던 경기들이 많고,
신민혁이 좀 불리하다고 생각했던 경기도 비슷하게 만들어가지고 잡아냈던 경기들도 많기 때문에 신민혁이가 형님들 조금 더 좋아 보이긴 합니다. 신민혁 최근에 기아 상대로 5이닝 1실점 잘 던졌고, 그 다음에 또 원정에서 SSG 상대로 6이닝 1실점 잘 던진 경기도 있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선발만 봤을 때는 둘 다 완전히 상수인 투수들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 최채영을 좀 믿을 수 없고 신민혁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고요. 어저께 치리노스랑 김노건이 나온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여차하면 LG가 형님들 질 뻔했죠. 예, 최근에 뭐 NC가 방망이 못 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최근 두 경기 방망이 잘 치고 있습니다. 최채영이라면 조기에 털리고 내려갈 가능성도 저는 조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닝 선발이 이닝 히팅하는 부분, 방망이 여러 가지 것들이 저는 LG에 비해서 현재 NC는 그렇게 많이 밀리지 않는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는 저는 NC 형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NC 보고요. 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최채영이 형님들 확 무너져가지고 경기가 터질 확률 때문에 이 경기는 솔직히 언더가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어제도 투수들 많이 썼고 그리고 최채영이 일찍 내려가면 경기를 끝낼 때까지의 투수 출혈도 많기 때문에 이 경기는 형님들 점수가 좀 많이 날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요 경기는 형님들 오버 보고요. 그 다음에 NC 쪽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이랑 삼성. 야, 근데 최근에 진짜 형님들 야구 어려워가지고 형님들 진짜 많이 죽었을 끼야. 와, 이거 맞죠? 진짜 형님들 그 기본 시드 털린 형님들 많이 있을 거야. 진짜 일주일 동안 건 일주일이가 일주일이 넘었죠. 진짜 미쳤습니다. 한 2주 동안 지금 야구가 완전 미쳐가지고 못 맞춘다니까 진짜로. 기록이 상관없는 결과들이 자꾸 나와서 진짜 한 2주 진짜 너무 힘들었다. 나도 스트레스 받아갖고 죽겠더라 진짜로. 근데 또 이게 형님들 연승 또 연승 형님들 몇 번 박으면 금방 형님들 또 따라 올라오기 때문에 걱정 안 해도 돼요. 내가 볼 때는 오늘부터 해갖고 주말까지만 쓸어 담아도 형님들 본전은 찾고도 남잖아. 또 형님들 알잖아. 또 연승 달리면 또 우리 무섭게 달리는 거. 저번 주에는 거의 우리 6일이가 5일이가 엄청나게 달리긴 했는데 그거를 그대로 다 빨아가더라고. 자, 삼성은 오늘 형님들 양창섭입니다. 방어율이 4.50이고 최근에 기아 상대로 5이닝 1실점하면서 잘 던졌습니다. 양창섭이가. 근데 양창섭이 형님들 아직까지 좀 더 봐야 되죠. 솔직히 선발 한 경기 나와가지고 잘 던졌고 거의 다 불펜 기록이라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뭐 또 양창섭이가 만나는 투수가 형님들 잭로그입니다. 방어율이 2.98, 홈보다는 원정에서의 피칭이 좋고 최근에 뭐 한 3-4경기도 형님들 나름대로는 7이닝 먹으면서 선발 역할 잘 해줬습니다. 자, 일단은 삼성은 홈에서 두산 상대로 위닝 시리즈를 달성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양창섭이가 던지는 이 경기를 형님들 최선을 다해서 임할지는 조금 의문입니다. 선발이 또 저쪽에는 잭로그이기 때문에 솔직히 뭐 위닝 시리즈를 따놓은 상태에서 그렇게 급해 보이지는 않고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맞죠? 수입 당하지 않기 위해서 잭로그 이용해서 무조건 승리를 거둬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두산이 형님들 오히려 빡경기를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긴 합니다. 삼성이 홈에서 방망이를 잘 치고 있어서 뭐 잭로그 볼을 좀 쳐내면 당연히 수입 도전하겠지만 만약에 잭로그 피칭이 좋다고 하면 삼성이 막 무리해가지고 이 경기를 잡는 것보다는 주말 또 3연전을 준비를 하는 게 조금 더 좋을 수도 있고. 그리고 형님들 또 일단 주말에는 일단 또 장마가 있어서 또 어떻게 될지 모르기는 하겠어요 이거. 근데 저는 형님들 그래도 선발의 차이는 최근에 양창섭이 잘 던지긴 했지만 나는 조금 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두산 쪽으로 형님들 요거 보고는 있는데요. 양창섭이가 던지는 경기 삼성 역배를 가는 거는 저는 좀 아닌 것 같고
삼성 2.5풀은 또 괜찮아 보이기는 해요. 그래서 삼성 2.5풀 가시던가 아니면 두산 형님들 정배 1.73 선발 차이에 비해서 배당이 괜찮으니까 두산 보실 분들은 두산 한번 보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저는 두산승 보도록 하겠습니다. 9.5점 이 경기 당연히 삼성 라이온즈 홈구장에 양창섭이 던지는 경기에 양쪽 지금 뭐 3할, 2할 중후반대 치고 있는 팀들 경기 요거 언더 가긴 어렵습니다.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야구 형님들 마지막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야구는 SSG 대 키움. 오늘 키움의 선발은 박주성입니다. 올 시즌 9경기 나와서 22이닝 동안 18자책점 30피안타 방어율이 7.36이고 형님들 22이닝 동안 30피안타 맞는 거면 최근에 4이닝 2실점 2이닝 3실점 뭐 5월달 기록이긴 한데 박주성 형님들 뭐 솔직히 그렇게 좋지 못하고 SSG는 오늘 박시우죠. 올 시즌에 1이닝 2이닝 던지면서 불펜으로 나왔고 방어율이 3.25. 근데 올 시즌 형님들 선발 기록은 없습니다. 전부 다 불펜으로 나와서 던지긴 했는데 불펜으로 나온 거 치고는 피안타랑 볼넷이 조금 있는 편입니다. 근데 이 경기 형님들 8.5점 나왔거든요. 이거는 형님들 뭐 더 이상의 분석이 필요 없고 오바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냥 무지성 오바 때려도 될 것 같은 느낌입니다. 오늘 경기 좋아 보이나요? 오늘 먹을 수 있나요? 저는 또 연승 탈 때는 확 타기 때문에 저는 오늘 괜찮아 보이긴 합니다. 근데 뭐 판단은 형님들이 하시는 거고 따라오실 분들만 따라오시면 됩니다. 그리고 뭐 형님들 제가 뭐 최근에 형님 저도 연패를 탔거든요. 근데 연패를 탈 때 대충 분석했던 적은 없어요. 존나 찐텐으로 분석을 했지만 이 뭐 경기 족같이 돌아가는 거 이거 어떻게 맞춰요? 이거 노스트라다무스도 아니고 기록을 기반으로 열심히 만들긴 했는데 좀 그랬고 그다음 오늘 아침에 또 올킬 했으니까 또 분위기 타서 싹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자, 형님들 SSG랑 키움 같은 경우에는 그냥 형님들 이거 닥치고 그냥 바로 그냥 8.5점 오버 때려도 상관없을 것 같긴 합니다. 진짜로. 이 경기가 형님들 8.5점이 나왔다는 거는 너무 괜찮기는 하죠. 그리고 형님들 심지어 SSG는 최근 5경기에서 3할 치고 있는 팀이라서 박주성이가 처맞기 시작하면 혼자서도 8점 줄 수 있습니다. 이거 한 팀이 8점 이상 내버릴 수 있는 상황의 경기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요 경기 언더는 뭐 생각도 말아야 되고 박주성이랑 SSG가 던지는 이 경기를 형님들 승패를 찾을 이유가 있나요? 오버 갈 사람만 오버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둘 새끼 던지는데 승패를 찾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점수가 많이 나는지 작게 나는지만 보면 되지. 저는 형님들 승패 빼고 요거는 오버만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국내 야구 5경기 알아봤고 그래도 형님들 요즘 최근에 뭐 힘들긴 하지만 따라오실 분들은 100개 후원하시거나 7일 350개 그 다음에 1300개 한 달 따라오시면 제가 또 잘 만들어서 참고 자료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따라오시면 되겠고 자, 바로 일본 야구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야 빠르게 알아봅시다. 자, 오릭스 가전제품 씨 자,
주니치는 오늘 홈에서 미우라 미즈키가 선발이고 오늘 무조건 먹어보자 연패 끊자. 뭐야 형님 저희는 형님이 연패란 이야기죠. 저희는 연패 오늘 아침에 끊긴 끊었어요. 예 지금 형님이 연패예요. 우리는 연패 끊긴 끊었는데. 자 미우라인데 최근에 5.1이닝에 2실점 4.1이닝 5실점 하면서 패패. 최근에 미우라가 형님들 별로 좋지 못하고 그 다음에 피안타가 형님들 너무 많아요. 4.1이닝에 7피안타 맞았고 5.1이닝에 6피안타. 그 다음에 5이닝 던지면서 볼넷 3개 4.1이닝 던지면서 볼넷 5개. 볼넷도 많고 피안타도 너무 많아서 솔직히 주니치의 형님들 미우라를 가는 거는 상당히 형님들 불안해 보이기는 합니다. 그 다음에 오릭스는 오늘 타지마가 선발인데 타지마가 최근 2경기에서 요코하마 상대로 7이닝 2실점 그 다음에 히로시마 상대로 6이닝 2실점 하면서 상당히 잘 던졌습니다. 근데 오늘 형님들 또 오릭스를 조금 보기 힘든 거는 원래 타지마는 형님들 홈 극강 투수예요. 원정에서는 불안한 경기들을 많이 하는데 올 시즌 기록만 홈이 조금 높고 원정이 조금 낮고 기록이 조금 반대로 돼 있기는 하거든요. 근데 솔직히 투수만 봤을 때는 타지마가 좋긴 한데 어저께 오릭스 형님들 보셨잖아요. 잘 가다가 어저께 또 털리는 바람에 하여튼 조금 불안한 느낌이 있기는 합니다. 선발만 봤을 때는 미우라가 좀 많이 안 좋아서 타지마가 좋아 보이긴 하지만 오릭스도 조금 형님들 걱정이 되는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주니치 같은 경우에 방망이 형님들 그냥 그럭저럭 쳐요. 그 다음에 주니치의 기대치에 비해선 잘 치고 있고 오릭스는 방망이 잘 치고 있다가 어저께 형님들 1격을 맞았는데 저는 요 경기 5.5점이라고 하면 형님들 오버 쪽 보시거나 그 다음에 스페를 굳이 건드려야 되겠다고 하면 오릭스인데 고민을 조금 한번 해봐야 됩니다. 고민을 한번 해보세요 형님들. 이거 타지마도 형님들 또 털릴 때는 많이 털리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형님들 5.5점 오버 쪽이 조금 더 괜찮아 보이는 느낌도 있기는 합니다. 이 경기는 또 미우라 안 좋은 거 보면 타지마가 조금만 해주면 오릭스가 무을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경기입니다. 판단은 형님들이 하시면 되고 저는 형님들 어쨌든 이 경기는 오릭스 승에 5.5점이면 저는 오버를 보는 게 맞다.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다음 경기 형님들 빨리빨리 하고 넘어갈게요. 중요한 게 뭡니까 형님들. 결국에는 조합이고 먹는 게 중요한 거지. 코멘트는 형님들 딱딱딱 그냥 중요한 것만 읽어주고 끝내는 게 맞아요. 뭐 코멘트 존나 열심히 하고 다 틀리면 무슨 의미가 있노. 결국에는 먹는 게 중요하지. 자 한신은 형님들 존 듀플랜티어가 선발 그 다음에 지바롯데는 타네이키가 선발입니다. 자 듀플랜티어가 정말 형님들 잘 나가다가 최근에 이제 볼넷도 많고 그 다음에 이 교류전 들어와가지고 듀플랜티어가 조금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도 듀플랜티어 형님들 지금 경기를 보면 홈에서는 잘 던져요. 그 다음에 이제 교류전이긴 하지만 홈에서 하는 교류전이랑 원정 교류전은 다르니까요. 근데 최근에 교류전 원정에서는 듀플랜티어가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했다. 근데 이제 홈에서의 다시 피칭이고 원전 2경기 갔다가 홈으로 돌아와서는 저는 듀플랜티어 형님들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50.2이닝 던져갖고 탈삼진을 67개를 뽑아내고 있는 친구이기 때문에 근본이 있습니다. 최근에 많이 좋지 않았는데도 50.2이닝 동안 피안타가 35개니까 듀플랜티어 홈은 믿어볼 만하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자 지바롯데 선발 타네이키 9경기 나와서 3.71 홈 원정 가리지 않고 3점 중후반대의 방어율 기록하고 있고 최근에 히로시마 상대로 6이닝 4실점 하면서 노디시전 그 다음에 요미우리 오릭스전에는 잘 던지긴 했습니다. 타네이키는 잘 던질 때랑 못 던질 때가 완전히 다르죠. 진짜 잘 던질 때는 캐리를 해버리는 유형이고 맞을 때는 엄청나게 많이 맞아요. 자 이게 타네이키가 왜 그런 느낌이 있냐면 야 내가 보낼게 너희 안 보내야 된다 내가 보낼게 사람 좀 많아지면 그때 보내라
이 타네이키의 형님들 성향이 뭐냐면 잘 치든 뭐 그러니까 많이 맞든 안 맞든 스트라이크 존에 그냥 강하게 계속 형님들 때려박는 유형입니다. 뭐 점수를 주더라도 한중간에 막 그냥 쑤셔 넣는 유형의 투수기 때문에 이 업앤다운이 엄청나게 심한 안정감보다는 캐리형 투수라고 보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 한신에서의 듀플랜티어 그 다음에 고시행 구장 요런 걸로 생각했을 때는 타네이키가 조금 고전할 가능성이 저는 좀 있어 보입니다. 한신이 최근에 7연패 하다가 어저께 지바 롯데 상대로 8대1 승리 거두면서 연패는 일단 끊었고요. 예, 얘네들이 그 패배를 기록할 때도 방망이를 못 치고 있진 않았어요. 방망이 잘 치고 있었는데 자기네들이 믿고 있던 투수들 뭐 사이키, 무라카미 쇼키 이런 놈들이 개판 치면서 형님들 연패가 이어진 거고 한신 방망이는 나쁘진 않습니다. 뭐 2할 8푼 8리 치고 있으면 나쁘지 않고 오히려 또 방망이가 살짝 죽어가는 게 지바 롯데이기 때문에 저는 형님들 뭐 최근에 한신이 우리를 많이 고통스럽게 하긴 했지만 그래도 저는 오늘은 한신을 보는 게 맞다 라는 판단이 조금 듭니다. 자 5.5점 지바 롯데의 타네이키 듀플랜티어 얘네들이 캐리형 투수들이기 때문에 끌키면 진짜 점수 안 줘요. 예, 한번 끌키면 7이닝 8이닝 그냥 가버리는 완전 캐리형들끼리의 대결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버 쪽보다는 언더 쪽을 조금 보는 게 저는 맞아 보이기는 해요. 예, 맞아 보이기는 해요. 근데 이것도 만약에 타네이키가 초반에 털리게 되면 또 지바 롯데는 경기 던질 수 있습니다 이거. 그래서 어너버 형님들 그냥 패스하시고 이 경기 가실 분들은 한신 승패 쪽에서만 한신 승 쪽에서만 생각을 해보는 게 현명해 보이긴 합니다. 어너버는 이 경기 말고도 좋은 경기들 많이 있어서 굳이 이 경기를 무리하게 어너버까지 생각할 필요는 없다. 핸디 이야기는 안 할게요. 예, 여기 또 데이터 구매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한신 봅니다. 예, 저랑 생각 비슷하면 거기서 핸디 한번 봐보세요. 또 이게 우리 또 구매하시는 형님도 계시는데 뭐 다 말해주면 안 되지. 근데 또 내가 말하는 게 답이 아니야. 틀릴 수도 있잖아. 본인이 판단해 핸디를 갈지 말지는. 자 히로시마는 도밍게스 그리고 소프트뱅크는 오제키 토모이사인데 자 도밍게스 홈입니다. 히로시마 최근에 홈에서 불펜으로 1이닝 무실점 그 다음에 요미우리전에 또 4.1이닝 나와서 1실점 5이닝 2실점 이 도밍게스가 이닝 히팅이 형님들 잘 되지 않는 흑인 외인 자안입니다. 솔직히 올 시즌 방어율이 2.08인데 좀 뭐라 말해야 되지? 짧은 이닝 강하게 던지는 걸로 좀 괜찮은 근데 이닝을 일단 많이 못 먹어요. 이닝을 도밍게스가 뭐 진짜 많이 던지면 6이닝인데 거의 뭐 4이닝에서 5이닝 정도 던지는 투수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반면에 이 오제키가 소프트뱅크 선발이죠. 얘가 형님들 이 홈 원정 가리지 않고 되게 안정적이에요. 최근에 요미우리 상대로 9이닝 무실점, 주니치 상대로 7이닝 무실점, 라쿠텐 원정에서 5이닝 1실점. 얘가 또 경험도 이 나이에 비해서는 조금 있는 편이라서 이 안정감으로 따지면 솔직히 오제키가 조금 더 안정감이 있어 보이고 도밍게스는 짧은 이닝 잘 던질 거는 예상이 되는데 이게 도밍게스가 내려가고 난 뒤에 히로시마가 어떨지는 조금 걱정인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기는 어저께 히로시마가 8대4로 승리 거두기는 했는데 소프트뱅크가 어저께 뭐 8대4로 지긴 했지만 방망이 뭐 결코 밀리지 않았고요. 이 오늘 이 경기는 제가 볼 때는 좀 어려운 게 이 오제키도 좀 안정적인 느낌이 있고 도밍게스도 짧은 이닝 잘 던진단 말이죠. 승패는 사실은 형님들 이거 좀 찾기 어렵다. 근데 저는 오히려 형님들 양팀 방망이로 봤을 때는 그냥 오버 정도만 생각하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밍게스랑 오제키 던지는 경기 솔직히 이게 승패 너무 어려워요. 오제키 최근 2경기 이닝도 많기 때문에 오늘 형님들 체력적으로 부담이 좀 있을 수도 있고 양쪽 방망이 그 다음에 히로시마가 홈에서의 득점력은 괜찮아서 그냥 요정도 매치업이라고 하면 그냥
제가 볼 때는 오버 쪽만 접근을 하는 게 맞지 않나. 굳이 승패는 건드릴 필요가 없는 경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이 경기는 형님들 저는 오버만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라쿠텐, 야쿠르트. 자, 야쿠르트 오늘 선발 페드로 아빌라, 그리고 라쿠텐 선발은 키시 타카유키. 아빌라가 올 시즌에 7이닝 2실점, 그다음 6이닝 2실점 경기 한 번 있고 3이닝 5실점, 6.2이닝 6실점 경기가 있기는 한데 뭐 아빌라 형님들 엄청 강한 외인이 사실은 아니기는 해요. 예. 근데 또 외가 형님들 전부 다 오늘 또 원정에서의 피칭이란 말이죠. 이 경기들이. 그래서 홈으로 돌아와서 첫 번째 경기인데 사실은 형님들 물음표입니다. 임마가 야쿠르트로 올 시즌 처음 와가지고 홈에선 피칭을 안 해봤고 원정에서만 4경기를 던졌고, 근데 이게 시즌 전에 홈 구장에서의 피칭을 미리 연습을 다 해본단 말이죠. 그래서 아빌라가 저는 형님들 오늘 홈에서 그래도 나름대로는 잘 던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원정만 4경기 뛰었기 때문에 홈으로 돌아왔을 때는 좀 잘 던질 가능성이 좀 있다. 그 다음에 뭐 팬들도 좀 있고 분위기적인 것도 있어서 저는 그래도 뭐 본전치기는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조금 듭니다. 얘는. 그 다음에 키시 타카유키 나이가 많죠. 84년생. 최근에 주니치 상대로 7이닝 무실점, 그 다음 소프트뱅크 상대로 5이닝 2실점 하면서 최근 2경기 잘 던졌고, 얘 형님들 노련해요. 예, 물론 점수 줄 때는 많이 주지만 이 제구도 좋고 경기 운영도 잘하고 그 다음에 포크볼 상당히 좋고, 그래서 안정적으로 노련하게 또 이끌고 가는 능력이 좀 있는 게 키시 타카유키입니다. 최근의 분위기만 봤을 때는 키시도 나름대로는 자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기는 해요. 그리고 지금 야쿠르트는 여전히 방망이를 잘 못 치고 있죠. 최근에 방망이가 조금씩 좋아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방망이가 형님들 전체 팀으로 봤을 땐 좋은 편이 아니고, 그리고 라쿠텐 너무 잘하고 있죠. 얘네들은 무슨 씨발 그냥 교류전에 형님들 모든 걸 걸고 하는 놈들처럼 야구하고 있긴 한데 솔직히 선발의 안정감이랑 방망이 여러 가지 걸로 봤을 때는 라쿠텐이 형님들 좋아 보이는 거는 팩트고, 그 다음에 아빌라는 나름대로는 저는 경기를 지더라도 이 경기를 터트리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조금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 아빌라가 터지지만 않으면 요 경기 형님들 1년대 8.5점 나왔어요. 예, 아무리 메이지 진구 구장이라고 하지만 8.5점 저는 기준점이 좀 세게 나온 게 아닌가. 뭐 야쿠르트도 방망이를 겁나게 잘 치고 있는 편도 아닌데 8.5점이 나와서 요 경기는 형님들 언더 쪽으로 생각해 볼 만한 경기라고 생각은 듭니다. 승패 같은 경우에는 야쿠르트를 보기는 좀 힘들어 보입니다. 승패는 솔직히 라쿠텐을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아, 맞네. 오늘 이거 똑같이 갔네. 아니지. 저거 SSG 오버가 없어야지. 3.4배가 저기 돼. 저거 말해주면 안 되는데. 세 번째 경기가 없어야지. 세 번째 경기. 저거네 다시 보내던가 해야 되겠다. 세 번째 경기가 없어야 된다. 저거. 내가 다시 보내던가 할게. 자, 요코하마 세이브 형님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코하마 선발 아즈마, 그리고 세이브 선발은 유타노 와타나베인데 뭐 아즈마는 형님들 뭐 말할 거 없죠. 네, 홈 원정 가리지 않고 전 명실상부 요코하마 에이스고, 최근에 오릭스 상대로 8이닝 2실점, 라쿠텐 상대로 7이닝 3실점. 실점이 조금 늘긴 했지만 이닝 먹는 게 진짜 사기입니다. 네,
올 시즌 방어율이 1.84. 네, 뭐 아즈마는 형님들 뭐 깔 게 없어요. 예, 볼넷도 많이 없고, 예, 위기 관리 능력 좋고, 이닝 대비 피안타, 네, 뭐 쏘쏘하고, 네, 정말 안정적인 자원이라고 보면 될 것 같고, 자, 유타로 와타나베가 정말 잘 던집니다. 예, 얘가 진짜 형님들 약간 포텐셜 터지고 있는 느낌이 있고, 최근에 한신 상대로 7이닝 1실점, 야쿠 상대로 7이닝 1실점, 라쿠텐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오릭스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소프트뱅크 상대로 7이닝 2실점, 오릭스 상대로 7이닝 2실점. 올라올 때마다 그냥 지금 몇 경기예요? 한 경기, 두 경기, 세 경기, 네 경기, 다섯 경기, 여섯 경기. 여섯 경기 동안 7이닝 2실점 이하. 지금 퀄리티 스타트 플러스를 6경기 연속 하고 있습니다. 엄청나죠? 예, 키도 크고 공의 구위도 좋고 잘 던집니다. 지금 현재 페이스로 봤을 때는 요코하마의 아즈마랑 다이다이 깰 수 있을 정도로 잘 던지긴 합니다. 진짜 맞다이 깨도 충분히 가능해 보이고, 다만 지금 세이브가 또 원정이고 그 다음에 홈에서의 아즈마기 때문에 세이브 승패를 형님들 좀 가기에는 좀 불안감이 있는 경기이긴 해요. 그 승패는 그래도 형님들 저는 야쿠르트가 약우세하다고 생각이 들고, 양쪽 투수 아즈마랑 형님들 진짜 맞다이 까볼 만한 지금 기록을 가지고 있는 게 유타로 와타나베이기 때문에 요 경기는 5.5점이라고 해도 형님들 언더를 볼 만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5.5점 언더 충분히 가능해 보이니 언더 가실 분들은 언더 가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요코하마가 홈에서 형님들 방망이가 괜찮고, 그 다음에 얘네들이 그 홈이 타자 친화형 구장이기 때문에 홈에서 요코하마 장타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어서 저는 이 경기는 형님들 요코하마 야구세 그 다음에 5.5점이면 언더 그 정도의 확률이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마지막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는 자, 요미우리 니포넴 자, 이 경기는 솔직히 승패를 찾는 게 형님들 많이 어렵죠. 지금 요미우리는 오늘 야마자키 이오리 거의 뭐 실질적 우한 에이스인데 올 시즌 방어율이 1.08, 홈에서는 0.89, 원정에서는 1.20. 살짝 지친 느낌이 있긴 했지만 최근에 소프트뱅크 상대로 교류전 들어서 8이닝 우실점, 치바 상대로 9이닝 1실점, 히로시마 상대로 6.1이닝 2실점, 6이닝 2실점 하면서 야마자키 요리는 다시 형님들 살아난 모습을 보이고 있고, 그리고 형님들 니포넨 같은 경우에는 기타야마 겐지 진짜 형님들 어느 팀을 가도 1, 2선발급 할 수 있는 정말 잘 던지는 친구입니다. 최근에 야쿠르트 상대로 8이닝 2실점, 지바 상대로 7이닝 무실점, 소프트뱅크 상대로 9이닝 2실점 하면서 전 니오넴에서도 진짜 내세울 수 있는 우한 기타야마 겐지, 이 선발 매치업 자체가 원체 센 투수들끼리 붙기 때문에 요 경기 형님들 솔직히 승패 찾기 많이 어렵습니다. 최근에 방망이는 니오넴이 조금 더 잘 치고 있는데 지금 요미우리도 방망이가 조금 살아나고 있는 느낌은 있어요. 근데 뭐 지금 양쪽의 선발 매치업 자체가 너무 강력한 매치업의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 형님들 솔직히 정배를 보는 게 오히려 더 불안할 수 있습니다. 역배를 받은 팀이 오히려 방망이를 잘 치고, 정배를 받은 팀의 선발에 역배 선발이 절대 기타야마 겐지 밀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승패를 보려고 하면 형님들 요거는 니오넴 역배를 보는 게 저는 맞다는 생각이 들고, 진짜 형님들 명품 투수전이 나올 수 있는 그런 매치업이기 때문에 5.5점 오버 보기는 좀 어렵다. 요 경기는 무조건 언더를 보는 게 맞다. 하려고 하면 언더를 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저는 형님들 방망이도 니오넴이 좀 우세하고 기타야마 겐지가 야마자키 이오리한테 밀린다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 경기는 저는 역배 보고요. 그 다음에 언어버 같은 경우에는 저는 언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5.5점 5.5점 언더 치고는 투수들이 괜찮죠, 이 경기. 잠시만, 그 표 형님들 틀린 거 조금만 바꿔서 보내야 되겠다.
잠시만 데이터 바뀐 데이터로 한 번 더 보낼게요. 자, 하루 데이터 받으실 분들은 100개고 일주일 받으실 분들은 350개 할인하고 있고요. 그리고 한 달 받으실 분들은 1300개 하시면 한 달 받으실 수 있으니까 따라오시면 됩니다. 하실 분들은 데이터 다시 보낼게. 저 데이터 수정해야 된다. 다시 보낸다 이거. 오케이. 자, 데이터 받으실 분들은 후원해서 받으시면 되고, 그리고 지금 영상은